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북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북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전북 발전 공약과 정책 과제에는 지역 현안도 담겼습니다. 익산은 농식품 산업,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 육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고속도로 2단계 조기 개설 등 일부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사업 시행사가 산업은행에 신청한 800억 원 규모의 대출 여부가 다음 달 승인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착공이 어려워 자칫 무산이 우려됩니다. 익산 평화동 옛 이곡수리조합 자리에 시민역사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시민역사박물관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전시관과 기록물의 ICT 기술을 접목한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전북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같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전북 발전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실천에 옮겨 얼마만큼 실현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북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포함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SOC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등입니다. 세부적인 15대 정책 과제를 보면 핵심은 새만금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 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만금 정책을 보면 가장 먼저 군산, 김제, 부안을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시작은 상호 협력 관계의 메가시티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이 목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도로 건설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고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프라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사업의 신속 추진과 소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을 추진하고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동북권 관광벨트 개발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북 15대 정책 과제에 담겼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전북 발전 공약과 정책 과제에는 지역 현안도 담겼습니다. 익산은 농식품 분야에서, 또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서부 내륙 고속도로 2단계 조기 개설 등 일부 현안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북 15대 정책과제에는 익산과 군산 지역 현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익산은 농식품 웰리스 플랫폼 구축, 세부적인 정책과제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포함됐습니다.
1단계 분양률이 80%대에 다다르면서 2단계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인수위에서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농식품 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R&D 센터와 1,540억 원 규모의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2단계로 확대 조성하여 식품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 및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으로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1,300억 원 규모의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과 2,000억 원 규모의 대체 인증부품 글로벌 선도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두 8,300억 원을 투입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만들고 첨단 해양장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군산은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새만금을 활용한 첨단 해양 장비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육성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개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SOC 분야에 전주 김천 동서 횡단철도 구축과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정책과제로 정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의 건설기계 등 전동화 구축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슈퍼 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산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86억 원을 투입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장차나 건설기계, 상용차의 전동화에 적합한 모빌리티 적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서와 여수를 잇는 수서고속철도 전라선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철도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RT는 전라선 노선이 없어 승객들이 익산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전북과 전남은 SRT의 전라선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선거 이후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지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 예산 확보 추진 현황과 중앙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 수립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예산 확보 활동 과정을 이해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를 방문해 익산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로 전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5개 학교 3천여 명의 학생이 수학여행지로 전북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익산 왕곡리 유적지 등 도내 관광지를 돌아볼 예정이어서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여행단 유치를 위해 방문 학생 1명당 5천 원의 체험학습비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군산시는 사업 시행사가 산업은행에 신청한 800억 원 규모의 대출 여부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착공이 어려워 자칫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 예정대로라면 사업 시행사는 지난해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토지 매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1,010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810억 원이 묶여 상반기 착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행사는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확약서를 받아 지난해 말까지 군산시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산시는 산업은행에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확약서 제출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하면 저희 연계 변경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연계 변경이 아마 6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질계획 승인 전으로 저희가 연기를 해준 거예요. 산업은행이 내건 대출 조건은 경제성과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부지 확보,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입니다. 군산시는 부지 용도 변경과 실시 계획이 다음 달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의 대출 조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필요하냐면요. 산업은행 측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을 요구를 했어요.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설계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도 공사분에 가면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대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토지 매입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심사문턱을 넘어도 시행사의 신용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군산시는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 올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우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년 개장하기로 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다음 달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부터 18세까지 3만 5천여 명입니다. 또 익산 종합운동장 내에 30억 원을 투입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소년 리틀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익산시 직영으로 개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년간 익산 시민의 30%인 8만 7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만큼 후유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치유를 위해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및 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빈곤층 특별 생계지원센터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7명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군산 2선거구 김종식 예비후보와 전주 5선거구 강종화, 송승용 예비후보 등 7명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까지 재심의를 열어 접수된 이의 신청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내 퇴직 교육자 441명이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도내 퇴직 교사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천 예비후보는 후보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 경험이 있는 현장교육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일한 50대 후보인 천 예비후보가 전북교육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전현직 교수들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예비후보가
직선제 최초로 총장직을 연임했으며 이는 뚜렷한 실적이 있고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 예비후보의 능력과 헌신, 청렴함을 보증한다며 전북교육의 희망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평화동 이곡수리조합 자리에 시민역사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이 박물관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전시관과 기록물의 ICT 기술을 접목시킨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동의 옛 이곡수리조합 건물. 이곳에 익산의 기록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로 익산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시민역사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지난해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749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 전시될 이곡수리조합 건물 3층은 1930년대 모습이 보존돼 있어 실감나는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2층 전시실에는 ICT 기술과 기록물이 접목된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 내년 말 박물관을 개관할 방침입니다. 익산의 정체성,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곳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 AR, 증강현실이라는 건데 현재 속의 과거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역사박물관 인근에는 평화지구 공공주택과 역사공원이 들어설 예정. 관람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옆 차고지를 개조해 시민갤러리를 만들고 역사공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박물관 운영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열어 새로운 기록물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40여 명의 시민활동가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시민활동가 양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 가정에 보관하고 계신 어떤 수집 익산에 관한 기록물들을 시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익산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민간기록물. 시민역사박물관이 민간기록물을 미래유산으로 남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9,035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3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7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3,07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07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08명, 익산 334명, 군산 27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일 기준 0.79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7%,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난 834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무전 취식 신고가 60%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전 2주 동안 1,702건에서 해제 후 2주 동안 1,892건으로 190건이 증가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주취자 신고가 383건에서 457건으로 19.3%, 행패소란이 490건에서 539건으로 10% 증가했습니다. 무전 취식 신고는 75건에서 122건으로 62.7% 급증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A 업체에서 근무하는 50대 근로자가 회사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걸어가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49살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오늘 새벽 5시 34분쯤 적재물을 싣고 가던 중 근로자 56살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재물로 C씨의 머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특별 단속에서 위법 거래 1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위법 거래 익산 9건, 군산 8건 등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114건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도는 적발된 거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선거 사범에 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어제 전북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은 32건, 대상자는 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의혹과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선거 브로커 의혹 등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수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에서 4살 아이가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3분쯤 미장동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4살 A군이 1층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A군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락하던 A군이 화단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충격을 완화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완주군 봉도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환경 전북 유권자 행동은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일부 공약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전주 옛 대한방직터에 초고층 건물을 짓고 종합경기장터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테마파크 조성 역시 과거 논란을 빚었던 내국인 카지노에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4개 주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전문단체 지원 사업,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사업,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으로 전년보다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3억 9천만 원을 197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58개 단체를 신규 선정하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도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익산 노인종합복지관과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익산과 군산 지역 어르신 3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효행자 표창에서 도지사 표창 3명, 시장 표창 12명이 수여됐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다 2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업장 개보수 등 시설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자금을 제공합니다. 한도액은 식품 제조 가공업은 최대 2억 2천만 원, 식품 접개법은 7천만 원, 모범 음식점과 향토 음식점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전북은행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 농업인들이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군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5월 말까지 본소와 동부, 서부 사업소 3곳을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임대사업소는 901종, 684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빌리는 농가는 지난해 전년보다 112% 증가한 8,747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용동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와 홀몸노인 등 30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든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회현면 이장협의회가 저수지 주변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협의체가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등의 아동 100여 명에게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25세대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6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